유리함수 보겠습니다. 유리함수를 보려면 일단 유리식부터 해야 돼요. 그럼 유리식이 뭐냐? 이제까지 했던 게 다항식이거든. 그럼 다항식은 마치 이제 숫자로 치면 정수, 자연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연수 같은 건데, 그러니까 차수가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친구들을 다항수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은 n차 다항방정식을 보면은 an, x의 n승, 뭐 b, a, n 빼기 1, x, n 빼기 1승 이런 식으로 차수가 자연수인 친구들의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진 이런 친구들을 이제 다항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n차 다항방정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랑 2차를 배웠거든. 그 다음 학년 넘어가면 3차랑 4차를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을 다항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함수도 마찬가지 1차 방정식, 2차 함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함수는 1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마찬가지 나중에 가면 고차 방정식, 고차 함수를 배우겠죠. 문과 계열입니다. 문과 계열은 결국은 3차 함수, 4차 함수, 다항방정식을 해결하는 게 문과 친구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수를 확장하면 뭐 정수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 그럼 이제 정수를 확장했는데 정수, 분수를 확장했는데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분수식을 확장한 걸 이제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연수, 분수, 유리수. 그래서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는 걸 분수식이라고 부르고요. 걔 통틀어서 유리식인데 실제로 우리는 분수식을 배우는 거지만 넓은 범위인 유리식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식의 성질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분수식의 성질입니다. 그럼 분수를 숫자로 하던 걸 문자로 할 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유리 성질. 이거 뭐야 이거? 어떤 분수가 있으면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같은 수를 나눠도 원본과 똑같다. 분모가 0이 아닐 때. 마찬가지 어떠한 분수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고 싶은데 당연히 분수의 기본 연산은 약분통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수식이 있으면 약분통분을 해서 이쁘게 하고 싶어요인데 내가 항상 이쁘게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쁘게가 분수가 어떻게 생겨 처먹어야 이뻐요라는 게 좀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뭘 더 배우냐면 부분분수라는 걸 배웁니다. 부분분수를 배워서 지금 분수를 이쁘게 하는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분수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이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내가 지금 분수식을 한다고 했지만 분수식은 이렇게 x분의 1 이런 게 분수식이란 말이야. 문자가 분모에 있어야 분수식이야. 이런 건 분수식일까? 이런 분수식이 아니에요. 문자가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분모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분수식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 분모 1차, 분자 1차가 메인이야. 메인은 1차, 1차야. 뭐 분모가 2차, 3차 그딴 거를 잘 안 해요. 함수는 아예 안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냥 높은 차수를 안 한단 말이야. 낮은 차수밖에 안 해요. 분모 1차, 분자 1차가 메인이란 말이야. 메인인데 그럼 분수식은 언제 이쁘냐라고 말하면 항상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커야 이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수식은 다음 꼴로 변형합니다. 보통 가장 쉬운 꼴은 분모 1차, 분자 1차거든. 1차, 1차도 분모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야. 분자를 상수항을 만들어야 돼. 그 모양이 그렇게 변형을 해야 이뻐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떻게 변형해야 이쁜가까지 하면 끝나고요. 옛날에는 유리식의 변형에 있어서 뭐 가비의 리 같은 썩은 걸 했지만 요즘은 그런 거 사라지고요. 쉬운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덧셈 뺄셈 하세요. 그럼 분수식이니까 뭐 한다? 약분통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약분통분 하면 돼요. 간단히 하세요를 내가 이쁘게 하세요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유리식은 간단해지는가? 이뻐지는가? 그러면 당연히 기본기는 약분통분이다.
통분인데 당연히 다음 친구는 통분해야 되겠죠. 올라가면 다음처럼 될 거고, 그럼 전개하면 뭐 나오니? 5x 빼기 4 빼기 1. 더 이상 뭐가 안 돼? 약분이 안 되죠? 한 다음에 약분 통분 되는지 봐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지금 얘는 x로 묶으면 x 빼기 2, x 빼기 1. 그럼 우리가 통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했잖아. 숫자로 하는 걸 문자로 하는 걸 그대로 할 것 뿐이야. 우리가 2분의 1, 3분의 1을 통분하세요로 하면 6으로 통분할 거 아니야? 즉 분모가 뭐 하면, 분모가 이제 공배수가 없으면, 공약수가 없으면 분모의 곱으로 우리 통분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있으면, 공배수가 있으면, 아니 공약수가 있으면 우리가 뭘로 통분하니? 이거 뭘로 통분해야 돼? 얘는 사랑 6에 뭐? 최소 공배수 통분하잖아. 마찬가지 통분하세요로 물어보면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겁니다. 숫자에 사던 거 그대로 문자도 마찬가지 최소 공배수, 최소 공약수를 말합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야 되니까 얘는 x 곱하기 x 빼기 2로 통분하면 얘는 그대로 올라갈 거고, 얘는 x가 필요하니까 x. 다음 사라질 거고, 쓴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줘야 되는데 약분이 안 되죠. 이제 끝난 겁니다. 잘 보면 1번은 1차식 4개짜리의 분수인데 1번은 분모가 1차, 분자가 상수, 2번은 1차 1차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2번 같은 모양을 항상 1번으로 바꿔 풀어야 됩니다. 일단 1번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 2번 같은 모양은 반드시 1번을 안 바꿔 풀면 계산이 그지나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먼저 하면 1차식 4개가 있어. 이쁘게 하지. 그럼 통분 약분 하나는 소리잖아. 근데 1차식 4개가 있으면 항상 둘둘 짝지어야 돼.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둘둘 짝지어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얘는 빼기니까 좀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통분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올라가면 x 플러스 2 올라가면 빼기 x 빼기 1이니까 지워지고 1이죠? 맞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통분하면 어떻게 돼? x 뿔 3 x 뿔 4 올라가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1인가? 그죠? 즉 얘는 이제 쉬운 거라서 앞에 거 2개 통분, 뒤에 거 2개 통분한 건데 1차식 4개짜리 어떤 부식이 있으면 2개 짝지어서 하는 거지 한 번에 동시에 4개 통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2개 짝지어야 되는데 항상 분자가 차수가 사라지게끔 상수가 되게끔 해야 돼. 지금 내가 요거 2개 했는데 상수가 숫자 안 나왔으면 이렇게 1, 3, 2, 4 다시 바꿔서 했을 거야. 근데 이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면 뻔히 보이는데 마이너스가 잘 안 보이, 마이너스라서 해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플러스면 이렇게 짝지어야 돼요. 아니다. 이렇게구나. 이렇게 이래야지 똑같거든. 분자가 똑같거나 혹은 분자의 상수가 남거나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야 돼. 절대로 4개를 통합해서 통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다음처럼 이제 통분을 해야 이제 한 번 더 총합으로 통분했을 때 식이 그나마 이쁘죠. 그럼 얘가 올라가면 결국은 다음 2차식에서 다음 2차식을 뺀 거니까 x 뿔 3, x 뿔 4 빼기 x 뿔 1, x 뿔 2니까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만 전개해서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암살하면 x제곱 사라질 거고 7x에서 3x 빼니까 4x 12에서 3 빼니까 얼마야? 12 빼기 3은 얼마야? 9야. 맞죠? 더 이상 이쁘게 안 되죠?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오겠지. 그리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뭘 원하는데 그냥 계산이 길 뿐이야. 12, 그러니까 12 빼기 2는 10이잖아? 아니 근데 왜 마이너스 9예요? 뭐라고? 분자의 차수가 큰 걸 용납하지 못해요. 분모가. 그래서 항상
분모의 차수가 커야 되는데 1차지?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바꿔야 돼요. 뭐가? 분모가 더 크게. 그러면 x분의 x 더하기를 어떻게 분자 어떻게 바꾸냐? 라고 하면 다음 친구 쉬우니까 뭐 이렇게 찢어도 되지만 아이디어가 뭐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겁니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x 더하기를 x로 나누면 목 1이고 나머지 2야. 그러면 얘는 이미 나눠질 걸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찢겨요. 그러면 얘가 x분의 x 더하기 x분의 2야.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x분의 2로 바뀌면서 지금 분모, 분자가 상수로 바뀌면서 내가 원하는 방 나오는 거거든. 다시 연습.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 있어.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x 더하기 3을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몇 개 들었어? 한 개 들었지? 더하기 나머지 2 맞아? 여기 암산한 거 이해됩니까? x 더하기 3에 x 더하기 1이 몇 개 들었냐? 그러면 x 더하기 1이 한 개 들었고 나머지 2인 거거든? 내가 암산한 거야. 어떻게 암산했냐? 일단 x 더하기 1 일단 써. x 더하기 3이 되려면 한 개 필요하지.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전개하면 개수가 1이잖아. 얘는 3인데 그럼 2 이거 맞춰준 거야. 내가 굳이 x 더하기 3을 x 더하기 나눠서 뭐 모기 1 나머지가 2 딱 안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암산하는 거야. 암산 쉬운 거니까. 이러면 얘가 짜게지면 얘는 1이고 얘는 분자만 남지. 이해돼요? 이제 암산한다. 잘 보세요. 이 1은 여기 1이지. 이건 목입니다. 요 2는 요 2야. 나머지야. 즉 이거 나중에 유리함수에서 그대로 쓰인 아이디어고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싶다. 그런데 앞에 있는 수는 목이고 뒤에 있는 분자는 나머지야. x 빼기 3, x 빼기 5를 마찬가지. 이거 안되면 암산 안되면 그냥 계속 x 빼기 3으로 x 더하기 x 빼기 5로 나누면 목이 1이고 나머지가 마 2야. 그래야지 마 5죠. 쪼개면 x 빼기 1 플러스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거든. 그죠? 그럼 목 나머지야. 이제 암산한다. x 빼기 4 x 빼기 6 암산하면 숫자는 목이라고. 그럼 얘로 나누고 싶어. 최고차의 해수가 다 1이니까 목이 1이야. 1 쓰고 x 빼기 4분의 나머지만 올리면 되는데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난 나머지는 1차식에 해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x 빼기 4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해가 4니까 4를 분자에 집어넣으면 나머지 나와요. 그래서 분모의 해를 분자에 집어넣으면 4니까 4 집으면 마이너스 2죠.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산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뭐 하는데 요 4개를 집어넣으면 2번 꼴 나오기 때문에 끝났지? 뭔 소리 되고 있나요? 다시 본다. 연습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 미리 연습하는 거야.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이 있다. 그러면 공식을 안 쓸 거면 분모를 분자로 나누고 싶어. 썼어. 그러면 2x 더하기 1이니까 x의 개수가 2야. 그럼 2개 줬다는 소리거든. 전개하면 2x 똑같고 2야. 얘는 1인데 빼기 1이 필요하네. 그럼 이게 뭐 한 거냐면 분자 2x 더하기를 분모 x 더하기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인 거야. 그러면 찍고 찢기면 찢으면 2 찢으면 다음처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분수식은 뒤에 넘어가서 분수 함수든 분식이든 분모의 차수가 크게끔 변형할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x의 1차는 항상 개수가 1로 만들어줘야 돼요. 항상 딱 요 모양을 바꿔야 이뻐지고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다시 마찬가지 어떻게 하겠다고? 분모로 분자에 나누고 싶다. 그러면 x 빼기 3x 빼기 1을 x 빼기 나누면 몇 개 들었냐? 3x니까 3개 들었다. 분배하면 마 3이야. 얘는 마 1이거든. 마 2가 필요하네. 그죠? 그러면 왜? 그러면 이렇게가 3, 이렇게가 2니까 3 플러스 x 빼기 1분의 2죠. 이제 공식을 쓰면 이제 이런 겁니다. x 플러스 1, 2x 플러스 1이야. 찢으면 항상 얘는 목이고 얘는 나머지라니까.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숫자는 목이야. 그러면 2x 더하기 안에 2x가 몇 개 들었냐? 그럼 최고차의 개수의 b니까 1분의 2, 목은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여기에 있는 분자는 분모로 분자를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분모회가 마일이야. 마일을 넣으면 돼요. 마일 넣으면 마일이죠. 이렇게 암산하고 싶다. 다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내가 지금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있잖아. 요 계산 지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돼. 어차피 몇 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내가 방금 쓰는 건 자유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다시 x 빼기 2를 3x 빼기 나눴어. 마찬가지 앞에 있는 목은 개수의 b 3 플러스 x 빼기 1분의 분모해 1을 분자에 넣으면 2네. 그죠? 그 다음 보면 이제 분수의 곱셈 나눗셈이니까 그럼 곱셈 나눗셈이면 기본 연산은 약분통분이야. 그래서 다음 친구를 약분통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분통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약분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이쁘게 다음처럼 인수분해 해줘야 이뻐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집을 거고 그러면 얘가 분모로 내려오는데 인수분해 하면서 내려오자고. 마찬가지 분자로 올라갈 건데 인수분해 하자고. 이렇게 써주면 약분 통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약분을 했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남는 분모는 x 빼기 3, x 빼기 4. 저 한개 틀렸어요. 레전드죠. 더 어려운 분수의 연산인데 번분수, 중복된 분수, 부분분수 두 개 있습니다. 번분수는 뭔지 알죠?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는 걸 번분수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번분수를 했거든? b분의 a, d분의 c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에 분수가 들어있는 걸 번분수라고 불러. 그러면 이거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 안쪽 곱한 게 분모, 바깥쪽 곱한 게 분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d분의 c분의 b분의 a 분자에도 분수, 분모에도 분수가 들어있으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그럼 b는 bc분의 ad라고 계산했죠? 중학교 때 안 해. 저렇게 안 했어? 중학교 때 했어. 중학교 때 조금만 더. 그래? 그럼 지금 하면 되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로 언제 쓰냐면 주로 숫자에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음 연산은 주로 수에서 많이 쓰이고요. 문자에서는 저거보다는 뭘 더 많이 쓰냐면 요로 많이 씁니다. 결국 핵심 뭐냐면 분모를 없애는 게 핵심이야. 분자의 분모랑 분모의 분모를 없애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분자의 분모는 b, 분모의 분모는 d라면 b, d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b, d를 동시에 곱합니다. 요게 주로 쓴 아이디어야. 분모를 없애고 싶다. 그래서 분자의 분모, 분모의 분모인 BD를 없애고 싶은 거니까 분모 분자에는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가 안 바뀌니까 분모 분자에 BD, B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분자는 뭐밖에 안 되면 지워지고 AD. 얘는 BC. 요걸로 한다고. 나 2번을 할 겁니다. 적으세요. 연산해보면 마찬가지 이거 통분해서 뒤집는 게 아니라 분모의 분모 X, 분자의 분모 X니까 분모 분자의 X를 곱하겠다 이 소리라고. 그러면 분자의 X 곱하면 X 빼기 1, X 분배 때리면 X제곱, 분배 때리면 빼기 1,
그러면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면서 통분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이뻐졌죠? 이런 연상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부분분수를 보면 부분분수가 뭐냐면 부분분수는 공식입니다.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야. 다음 친구를 부분분수 공식이라고 하는다 이거야. 다음 친구를 부분분수 공식을 하는데 이거 왜 그래라고 물어본다면 그 뒤에 있는 거 뭐 통분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지워지면 원본이랑 똑같이 나와요. a 곱하기 b분의 1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뭐냐, 쓰임새는 부분분수의 정확한 쓰임새는 분수인데 분모가 2차일 때 분모가 1차 분모가 1차 분모가 1차 곱하기 1차일 때 걔를 1차 빼기 1차로 찍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 다음 단원인 유리함수는 유리식이 들어간 모든 함수를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딱 가장 쉬운 분모가 1차 분자가 상수꼴인 유리함수만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양이 이쁘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꼴은 항상 분자가 상수 분모가 1차 모양이기 때문에 어떠한 1차 곱하기 1차가 있으면 분모가 2차면 기분이 나쁜 거야. 걔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1차 1차로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부분분수랑 연산입니다. 목적이 정해지는 거야. 분모 1차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을 쓰는 건데 부분분수의 핵심은 항상 A랑 B가 있으면 A가 더 커야 돼. A가 더 작아야 돼. 항상 작은 걸 앞에 써야 돼요. 뒤집어져 있으면 작은 걸 앞에 써야 마이너스가 안 나옵니다. 다음처럼 x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 있으면 다음 식을 부분분수를 통해서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공식 잘 보면 a가 작아야 b 빼기 a를 했을 때 양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작은 게 앞에 왔다면 분모의 다음 두 개의 식의 차거든. 1이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찢어져요. 앞에 식 빼기 뒤에 식.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분모가 2차인 식을 1차 빼기 1차로 자르는 공식을 부분분수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다음 주 바꾸면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은 이해됩니까? 다시 이거 통분하면 요거 되니까 아까 공식은 지금 해줬어. 다시 어떠한 분모가 2차, 분모 1차, 1차 곱하기 1차분의 1이 있으면 쪼개고 싶다고. 앞에 뭐가 와야 돼? 다음 두 개의 차가 와야 돼. x 더하기 1, x 더하기 2의 차는 1이죠? 안 써도 되겠죠? 찢어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1차식 두 개의 곱이 있으면 차분의 1 곱하기 찢어진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래서 차가 1이니까 안 쓰고 얘는 x 더하기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로 찢어진다고. 얘도 마찬가지. 차가 1이니까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 마찬가지 다 찢어지죠. 다음 부분수 항상 이렇게 연쇄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래야 지금 요 두 개가 지워지고 요 두 개가 지워지고 요 두 개가 지워지고 보통 부분수는 계열이 두 개 있는데 두 개씩 지워진 형태라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밖에 항상 안 남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남고 얘를 통분하면 답인데 부분분수는 그 다음 책 넘어가면 수열인데 수열에서 나오고요. 또 넘어가면 적분인데 미분, 적분, 수능 때까지 맨날 나오는 게 부분수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적응하세요. 연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능에 나와. 뭐 이런 식입니다. x 더하기 2분의 2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고 지금 항상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차이가 2 나죠? 그럼 항상 어떻게 찢어지냐면
앞에 2는 앞으로 뽑아버리고 그럼 1이죠. 그럼 내가 한번 써주면 되고 일부러 이렇게 바꾼 겁니다. 어떻게 돼야 돼? 찍게 해야 돼. 뭐가 앞으로 나온다고? 차가 앞으로 나와야 돼. 얘네들의 차 2분의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찍겨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럼 지워지고 이렇게 남죠? 즉 분모에 차가 2면 2가 앞으로 튀어가기 때문에 걔를 지우기 위해서 분자에 2를 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게 찍기는 형태만 나오게 되겠죠? 부분분수는 장차 많이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문자의 경우는 의미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연산해줘야 됩니다. 요거 1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야? 통분하면 x분의 x 더하기 1이죠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 걔 분의 1이라고 돼 있거든? 그럼 걔 분의 1이면 x 더하기 1 분의 1이야. 그러면 분의 1을 하면 역수치라는 소리입니다. 즉 공식 b분의 a가 있어. 그러면 b분의 a는 분모가 b잖아? 내가 분모를 a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a 분의 b 분의 1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역수를 취한다는 말과 그 친구를 분모에 넣고 그 친구 분의 1 한다는 소리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걔를 동시에 진행하면 원본 수치랑 똑같겠지. 그래서 b분의 a는 a분의 b 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같아요? 라고 그러면 번분수에 보면 분의 1은 1분의 1이기 때문에 b분의 a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친구 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친구 역수치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밑에부터 차근차근 연습해야 돼. 밑에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 통분 뭐 분의 1이니까 이거 뒤집으래. 이거 뒤집으면 x 플러스 1분의 x야.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야. 그러면 통분해서 넣어주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더하기 x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2x 더하기 1 그러면 또 이거 뭐하래? 이만큼은 얘를 뒤집으라니까 뒤집었으면 2x 플러스 1분의 x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1 플러스 얘만 쓰고 싶어라는 뜻이겠지. 마찬가지로 또 통분해서 올려주면 되겠네. 그럼 이거 2x 플러스 1분의 3x 더하기 2겠지. 그럼 실제로 얘가 숫자였다면 뭐 하는 거냐면 이거 대분수 가분수 바꾸는 거 하는 거야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뭐 13분의 17 있으면 이거 가분수잖아. 이거 대분수로 어떻게 바꿔? 1 플러스 13분의 4 하겠지? 맞아요? 알아볼라. 대분수 가분수 했어 안 했어? 플러스 붙여요? 뭐라고? 붙여도 되지 왜? 이거 정말 추사하고 추사 때 하던 거잖아? 이렇게 해도 되잖아. 즉 모양 이 모양의 원본은 숫자로 하면 얘야. 그 다음에 1 플러스 얘를 뒤집고 분의 1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 한 거냐면 가분수 한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13분의 7이 있으면 1 더하기 13분의 4 찢었어. 얘를 모양을 썩은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고 역수 한 거라고. 마찬가지로 또 얘를 또 가분수니까 기분 나쁘니까 또 대분수 1 플러스 바꾸면 어떻게 돼 이거 13은 4가 몇 개 들었어? 3개? 그러면 4분의 1인가 이렇게? 요딴 연산을 한 거라고 실제로는. 나중에 숫자 나오면 이런 거야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에다가 분수함수를 추가한 걸 유리함수라고 부르는데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분수함수는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게 분수함수입니다. 이런 게 분수함수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분모가 1차, 분자가 1차가 있는 게 메인이야. 요거 이상으로 잘 안 해요. 뭐 분모가 2차라든가
이딴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분수함수, 즉 유리함수를 할 건데, 분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분수함수가 등장한다면 항상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때 어떤 분수함수가 있으면 항상 분모는 0이 안 된다고 정의역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수를 보자면 절대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딱 주면 이미 정의역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떠한 분수함수 항상 정의역이 분모가 0이 아닌 모델을 싣습니다. 항상 정의역이 있다는 걸 숨겨진 조건, 분수도 숨겨진 조건, 무리도 숨겨진 조건.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고 뒤에 넘어간 무리함수는 무리식 내부가 음수할 수 없어요. 정의역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할 건데, 내가 항상 그래프를 한다면 항상 그래프는 항상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순으로 할 겁니다. 항상. 지금 내가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 다음 학기에 넘어가면 지수 로그 삼각, 여기까지가 기본함수, 그 다음이 이제 미분해야 되니까 그 다음이 이제 미분인 거고. 그래서 기본함수가 1차, 2차, 유리, 무리, 지수, 삼각, 로그, 3차, 4차. 이게 문과. 3, 4차 안 하고 지상로에 대해서 미분 적분 때리면 이과.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를 미분 적분할 것이냐, 문과. 초월함수, 지수, 삼각, 로그를 미분 적분할 것이냐, 이과. 그래서 이과랑 문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 내가 항상 함수를 배울 때는 항상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수준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유리함수는 가장 쉽습니다. 그럼 유리함수의 그래프, 맨 처음에 기본형. 그럼 항상 함수의 기본형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함수의 기본형은 개형을 알려줍니다. 개형. 너는 어떻게 생겨 처먹었니를 알려주는 게 개형입니다. 개형이 같다는 건 생겨 처먹 같다는 소리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겹쳐진다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기본형은 개형을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y는 x분의 k인데 문자가 k밖에 없기 때문에 k가 곧 개형을 결정해주는 거고, k가 같으면 개형이 똑같은 거고, 그렇다면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개형은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걸 개형이 같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y는 x분의 k, k는 0이 아니고요. 그럼 분수함수가 안 나오고요. 그럼 y는 x분의 k부터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y는 예를 들어서 k가 양수인 가장 쉬운 친구인 k가 6일 때 y는 x분의 6부터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우리가 친구를 그리려면 어떤 함수를 맨 처음 그릴 때는 점을 대입해서 딱 한 번만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통해서 그릴 거고, y는 x분의 6은 점을 넣어보면 1이면 6이고요. 2는 3이고 3는 2고 6는 1이죠. 그럼 이거 뭐예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니? 이게 뭐니 이거? 뭐예요 이게? 마6 넣으면 마1, 마3 마2, 마2 마3, 마1 마6. 이게 뭐죠? 유리함수. 그래서 왜 반비? 반비례. 반비례함수, 반비례함수.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식은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기본형은 반비례함수입니다. 반비례랑 똑같아. 그 다음에 이 k가 음수가 되는 건 이따 그릴 거고,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그리고 나면 항상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질이에요. 결국은 어떠한 함수를 새로 배운다면 그 함수의 성질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 결국은 그 성질이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유리함수의 성질이 뭘까? 라고 보면 내가 1차, 2차를 했죠? 그럼 1차, 2차를 할 때 뭐 원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외우라고 했죠. 직선은 함정 기울기, 원은 중심 반지름, 2차 함수는 꼭점과 척골팅 해수. 다음처럼 주로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곧 성질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유리함수를 했어. 그럼 이 친구는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 유리함 성질은 뭘까? 항상
성질의 영순위는 정치입니다. 어떤 함수를 딱 처음 봤을 때 맨 처음에 무조건 맨 처음으로 볼 거는 무조건 정치야. 다음 함수는 어떻게 처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1순위 정치, 정의역.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이 뭐죠? 아까 했잖아. K는 0보다 K는 X가 아니잖아. 정의역은 X의 범위, 치역은 Y의 범위. K는 상수입니다. 개념을 결정하는. 아까 했잖아. X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즉 다음 함수를 그렸는데 X에 들어갈 수 없는 X가 있냐? 라고 물으면 0은 못 들어가잖아. 분모가 0은 들어갈 수 없어요. 분모 0 넣으면 이거 무한대 갑니다. 0분의 1은 무한대거든. 왜요? 어떤 수를 다 넣어도 0 나와요. 응? 0분의 1이 왜 무한대냐? 0.1분의 1이 얼마야? 10 곱하면 10이죠? 0.01분의 1은 얼마야? 100이죠? 0.001분의 1은 1000이죠? 즉 분모가 0으로 무한히 간다면 전체는 어디로 간다고 추정해 볼 수 있어. 0.0000001 되면 얘도 마찬가지 10000 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처럼 무한대로 간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지. 다음에 미분 배울 때 하면 미분 배울 때 할 거지만 극한 미분 파트는 수학 최초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자로 제끼는 파트예요. 유일하게. 수학은 추정하고 증명을 하잖아. 근데 미분은 우리가 대학교 미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 미분에 대해서 극한을 정의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 보니까 0분의 1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자고 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무한대로 넘어가는 유일한 파트입니다. 직관에 의존해야 돼요. 맨 처음은 어쩔 수가 없어. 왜? 대학수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0분의 1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분모가 0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로 올라가죠. 이렇게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격 x가 0의 모든 실수 y도 마찬가지 x가 0이 안되기 때문에 y도 0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치역도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래서 항상 어떠한 함수의 성질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0순위는 정치입니다. 그 다음 뭐 했을까?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니? 유리함수에 대해서 뭐가 보일까? 뭐가 보여? 보이는 거 대칭. 대칭 좋습니다. 유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칭이죠. 그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점근선이 나옵니다. 점근선이 뭡니까? 라고 보면 무한히 다 가지만 닿지 못하는 선을 그 선이 존재한다면 점근선이라 불러요. 다음 친구의 점근선은 x축이랑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그래프인 건데 점근선이 메인입니다. 유리함수의 본체는 점근선이라고 해도 좋아요. 점근선 x축은 y는 0, y축은 x는 0. 점근선이 x는 0, y는 0인데 점근선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무한히 다 가지만 닿지 못하는 선. 지금 100분의 1 집어넣으면 100 넣으면 100분의 1, 만 넣으면 만분의 1, 10만분의 1. 이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줄일수록 0으로 무한히 다 가지만 0 될 수 없거든. 여기다가 어떤 수로 넣어도 0 될 수 없어. 0으로 무한히 다 가지. 마찬가지 다 가고 다 가고 다 가요. 그림이 얘는 요 치대 다 가야 되고 얘도 얘 다 가야 되고 이거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처음으로 등장한 함수입니다. 점근선 나중에 가면 문과에서 끝나지만 점근선 이끌어 가면 메인이야. 나중에 점근선을 빼먹으면 다 틀립니다. 나중에 이과는 점근선은 무한히 다가가지만 닿지 못하는 선을 말하는 거고요. 함수의 그래프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함수의 식에서도 다음 함수의 식에서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어떤 식으로 찾냐? 분모가 0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점근선은 무한히 다가가지만 닿을 수 없어. 될 수 없는 선이야. 그래서 어떻게 찾냐? 식에서는 절대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어.
분모가 0일 때가 점근선입니다. 분모는 0, 얘가 점근선이야. 점근선은 분모가 0일 때가 점근선인 거고요. 그때 y가 0이면 얘가 될 수 없어. 그때 얘가 점근선이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요때 즉 전체 분수식 전체가 0일 때 그때 y가 분모가 0될 수 없다며. 분모가 0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0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분수식이 0이 될 때 그때 y가 y의 점근선 x 점근선 이해돼? 그래서 식으로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림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은 얘랑 얘 본체입니다. 점근선의 본체야.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점대칭과 선대칭을 둘 다 갖는 짱 예쁜 함수인데 얘는 점대칭을 가져요. 뭐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점대칭은 0,0에서 갖는데 얘가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마찬가지 얘는 선대칭도 갖는데 어떠한 선대칭을 갖냐면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을 갖는데 결국은 얘는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입니다. 얘를 결국은 기본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를 표시적으로 결국은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려면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확장할 수 있는데 어떠한 친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이 선대칭은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써놔야 그 다음에 표준을 확장했을 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결국 보면 알겠지만 점근선이 모든 일 다 합니다. 점근선을 알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마지막은 별로 안 중요해요. 마지막 뭐냐면 K가 양수이면 감소합니다.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죠?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랑 그러니까 결국은 다함수가 증가를 갖냐 감소를 갖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함수가 지금 K가 양수면 감소, K가 음수면 증가인데 증감을 가지면 결국은 최대 최소를 찾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거든. 무조건 양 끝점에서 최대치를 갈 수밖에 없어. 감소하니까 네 몸무게가 감소하고 있대. 그러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내 몸무게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제일 무겁겠지. 즉 내 몸무게가 감소 중이래. 그럼 지금 제일 무겁고 10년이가 제일 가벼울 거 아니야. 즉 감소하면 그 증가 감소의 목적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최대 최소는 무조건 양 끝점에 나온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 감소는 뭐랑 이어지는 거냐면 최대 최소랑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감소한다 증가한다는 최대 최소와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가 음수일 때만 쓰고 잠깐 쉴 건데 K가 음수면 내가 Y는 X분의 마 6을 그릴 건데 이제 점을 찍지 않는다고. 항상 함수의 그래프는 먼 옛날은 점을 다 찍어봤지만 지금은 관계로서 그린다. Y는 X분의 6이 있다. Y는 X는 Y6이 있다. 다음 친구 관계는 무엇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지? 이 마이너스가 밑에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게 뭔 소리야? X의 마X 뭔 소리야? 어떤 함수인데 X자리에 마X 집어넣으면 뭔 소리냐니까? 어떠한 함수를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의해서 X자리에 마X를 집어넣으면 Y축 대칭한 거지.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 달라진 게 뭐밖에 없냐면
y축 대칭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말 할 수 있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결국은 K가 양수면 점근선에 대해서 1, 2, 3, 4대 1, 3에 그려집니다. 얘는 1, 4, 3, 4에 그려진다. K가 음수면 어디 그려진다? 2, 4, 4, 4에 그려진다. K가 음수이면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딱 기본형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표준형 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기본형에 대해서 디테일을 추가하면 우리가 K가 양수일 때는 1, 3에 그려지고 K가 음수일 때는 2, 4에 그려집니다. 근데 지금 결정되는 건 K밖에 없는데 그럼 K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K가 움직이면 K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보면 다음처럼 그려지죠?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K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반비례 함수 할 때 옛날에 한 건데 K가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지금 얘가 뭐 K가 2분의 1일 때, K가 1일 때, K가 2가 돼 있는데 우리가 뭐 Y든 X분의 2라고 하면 반비례 함수는 양쪽에 X를 곱하면 X 곱하기 Y는 2죠. 그럼 X 곱하기 Y는 2이기 때문에 항상 곱하기가 일정한 친구가 반비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곱하기가 2인데 이 곱하기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얘가 y는 2x니까 여기 위에 랜덤으로 어떠한 p, x, y 잡으면 다음 직사각형을 만들면 항상 가로, 세로가 x, y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x 곱하기 y는 2 이 k랑 똑같아져요. 그 때문에 k가 커지면 이 직사각형이 커져. 그 때문에 원점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입장에서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과 멀어집니다. K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원점과 붙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붙어버립니다. 멀어져 이렇게 큰것수 이렇게. 근데 K가 양수일 때에는 다음처럼 되지만 K가 음수면 뒤집어 발생하는데 K는 음수면 K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점과 멀어진단 말이야. 근데 통합해서 외우려면 절대값으로 외우면 돼요.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수일 때는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멀어지고 음수일 때는 마찬가지 K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멀어지는데 결국은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과 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분의 1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K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알았으면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그럼 다음 친구를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표준형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걸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정의는 평행이동으로 정의됐지만 우리가 할 건 평행이동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y는 x분의 k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 한 게 다음 친구가 맞아. 근데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y는 x분의 k가 있어. 딱 한 번만 해주면 y는 x분의 k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어? 뭐가 필요하지?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정치. 1번 정치. 빠른 복습. 지역도 마찬가지.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닌 모든 시수. 2번 점근선.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죠. 그죠? 그럼 점근선이 지금 x는 0, y는 0. 그 다음에 점교. 점교는 x 0,0 x가 0, y는 0이니까 0, 0. 그 다음에 또 뭐 나온다고? 뭐라고? 점대칭 했잖아. 점교가 점대칭.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 같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대칭. 어떠한 친구에 대해 선대칭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yx랑 y-x인데 결국 얘가 뭐라고 했냐면 0,0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 1인 측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4개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뭐 증가감소는 k의 부호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그리고 나면 k가 양수라면 1, 3에 그려지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맞나요? 그럼 얘를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4개가 이동되는 건데 이동시키면 결국은 다음 친구를 이동시키면 다 이동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동되는지 보면 돼요. 어떻게 이동되냐? 라고 물어보면 마찬가지로 다음 친구 이 파란색을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정치가 이제 얘를 PQ만큼 이동하면 얘가 P만큼 얘가 Q만큼 이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P만큼 얘가 Q만큼 얘가 P만큼 Q만큼 그다음에 얘가 P만큼 Q만큼이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가 넘기면 되냐면 점근선만 이동시킨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점근선이 x는 p, y는 q이기 때문에 점근선이 x축 p만큼 y축 q만큼 이동되는 거고, 그러면 이 새로운 점근선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개형으로 1, 3 이렇게 그리면 끝난다고. 항상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 입장 안 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보겠다? 점근선만 얘만 어디로 간지 알면 나는 따라오는 거야. 거꾸로 할 거야. 그 전까지는 그린 다음에 이걸 찾았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알았으니까 점근선만 찾고 넘어가겠다 이 소리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선대칭이 된 이 친구도 P콤마 Q를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인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가 뿔마일 X축 P만큼 Y축 Q만큼이겠죠 이렇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표준화 끝난 겁니다. 표준화 끝났고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내가 평행이동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빨리 그리기 할 거고요. 일반형은 유리함수의 일반형과 무리함수의 일반형은 짱 쉬워요. 모양을 바꾸면 짱 쉽기 때문에 아까 했기 때문에 바꾸면 끝납니다. 그럼 함수의 그래프 끝납니다. 다음 친구를 그리세요. 보겠습니다. 2개만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친구를 그리려면 우리가 거꾸로 이제 점근선의 교점만 찾는다. 그러니까 점근선만 찾는다. 점근선. 어떠한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찾으려면 표준형을 바꾼 상태에서 분모가 빵일 때가 점근선이야. 분모가 빵. 즉 x 빼기 3은 0, x는 3일 때가 점근선. 즉 점근선 닿지 못한 선이기 때문에 0일 때야. 분모가. 그러면 마찬가지 0이 돼서 없기 때문에 분수꼴이 0일 때가 그때 점근선의 y입니다. 그래서 점근선 찾았고요. 마찬가지 점근선의 교점 3일. 그럼 이제 뭐 찾을 수 있냐면 선대칭을 찾을 수 있어요. 선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을 했기 때문에 y는 뿔마 x 빼기 3 더하기 1이겠지. 그 다음에 영순이는 뭐라고? 영순이 정치라고. 그러면 정치는 점근선이 3이니까 x가 0이 아닌 모든 시수, x가 y가 0이 아닌 모든 3이 아닌 모든 시수, 1이 아닌 모든 시수.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주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로 한다면 점근선만 찍으면 됩니다. 점근선 x는 3, y는 1. 그 다음에 이제 k가 양수야? k 양수죠. k 양수라면 1, 3에 그려주면 됩니다. 대충 그리면 돼. 점근선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인 3,1에 대해 대칭이면서 점근선의 무한에 닿아가면서
이쁘게 대칭되게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x절편과 y절편을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면 안 찾아요. 끝났습니다. 이게 유리함수의 그래프 끝난 겁니다. 결국은 유리함수는 함수의 그래프만 그리자면 끝난 거고요. 유리함수 끝난 거 마찬가지. 다음 유리함수를 그리제 1번 그리제에 그럼 1바가 뭐라고? 항상 1번은 진지. 점근선 영순이가 정치 그냥 바꾸면 안 돼. 영이야. 분모가 0일 때가 점근선이라고. 분모가 0. 자, 0 될 때가 y의 점근선. 그러면 점근선이 0이랑 마1이죠. 그럼 점교. 점대칭을 갖는 점교가 0 마1. 마찬가지. 그럼 또 뭐 알아야 돼? 선대칭. 뭐야 선대칭? y는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0, 마1을 지난 직선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영순이 뭐라고? 정치. 정역이 뭐고 치역이 뭐예요? 정치. x는 0이 아니다. y는 마1이 아니다. 모든 실수.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뭘 먼저 하라고? 점근선을 찍어. 그럼 점근선이 x는 0이야. x는 0. x는 0은 y축입니다. x는 0. y는 마1. 점근선 교점. 그 다음에 지금 k가 음수죠. 항상 k의 기준은 분모엔 1차식이 1대를 말하는 거고 k가 음수면 2, 4 분모를 지난다고 했는데 점근선을 기준으로 1, 2, 3, 4인 거야. 점근선을 기준으로 대충 대신되게 그놓고 가끔 이따로 그리는 새끼 있으면 맞아야 돼. 이거 뭐죠 저기? 뭐 해야 돼? 양 끝은 점근선을 향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은 필요하면 그린다. 오케이? 끝났어요.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고요. 이게 표준형. 마지막 일반형으로 끝내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 즉 1차분의 1차가 뜬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아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분모의 x의 개수가 1이 돼야 돼. 지금 분모의 x의 개수가 얼마야? 마1이지. 그러면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해서 x 빼기 2분의 마x 더하기 4로 변경해주고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빵꾸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분모의 x의 개수가 1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죠. 개수가 마1, 마x 뿌리 찢으면 마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2니까 끝났지? 그럼 y는 x 플러스 2분의 2 빼기 1이니까 점근선 교점이 마이너스 2, 마1인 유리함수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겠지? 잘못 썼잖아요. 어떡해요, 선생님.